인생의 깊은 사연이 흐르는 곳 물의 이야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미친 짐승 새끼가 15년을 먹여줬더니 결국 주인을 공격해! 아버지가 치매라고 무시하냐? 누렁이, 때리지 마라. 예쁜 우리 강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짐승의 아버지 목덜미를 물어뜯을 뻔했다고요.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아버지 오늘 변당했어요. 당장 안락사시킬 테니까 말리지 마세요. 2010년 12월, 서울의 화려한 야경 뒤편에 숨은 어느 달동네. 75세 강씨 할아버지의 겨울은 유독 길고 잔인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식들이 노부모의 마지막 전셋집 보증금까지 털어 야반도주한 뒤 할아버지는 악취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죽지 못해 숨만 쉬고 있었죠. 할아버지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낡은 리어카 한 대와 하루 10시간 폐지를 주워 버는 고작 5,000원뿐이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차라리 나를 오늘 데려가라. 할아버지에게 내일이란 기대가 아닌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방눈이 칼날처럼 살을 찢던 어느 밤, 할아버지는 리어카 가득 폐지를 싣고 고물상 옆 쓰레기 집화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버려진 폐가구 더미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낑, 낑, 그것은 짐승의 소리라기보다 저승사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어린 영혼의 절규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곳에 버려진 참혹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파헤치자 꽁꽁 묶인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봉지를 찢자 그 안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태어난 지 보름도 안 된 노란 강아지가 자신의 배설물과 오물에 범벅이 된 채 추위의 사지가 굳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돈이 든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산채로 봉투에 넣어 쓰레기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노란 고름이 가득했고 숨을 쉴 때마다 입가에 붉은 핏물 섞인 거품이 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도 참 명줄이 더럽게 길구나. 이런 쓰레기장에 처박혔는데 아직도 숨을 쉬어? 근데 어쩌냐. 나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영감탱인데 너 같은 짐승 새끼를 데려가서 뭘 해? 그냥 여기서 눈 감아라. 그게 너한테는 이게 같은 세상 안 보고 가는 축복이다. 미안하다 죽어라. 그냥 오늘 죽어버리거라. 할아버지는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당한 자신처럼 버려진 강아지를 보며 동질감보다 끔찍한 동정심이 일어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절뚝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강아지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쥐어짜 봉투 밖으로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구멍 난 고무신 코끝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하며 눈물겹게 애절한 혀의 감촉. 10년 동안 그 누구의 온기도 다정한 손길도 느껴본 적 없던 할아버지의 가슴에 벼락이 떨어진 듯한 통증이 박혔습니다. 강아지는 흐릿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마치 할아버지, 나 너무 추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러왔던 세월의 한이 터져 나오듯 소리쳤죠. 이 미친 짐승 새끼야. 왜 내 발등을 핥아? 나 같은 쓰레기 영감탱이한테 왜 살려달라고 그러냔 말이야. 에라이 씨, 가자. 죽어도 내 집 뜨끈한 아랫목에서 죽어.
할아버지는 입으로는 욕을 뱉으면서도 자신의 목을 감싸고 있던 유일한 온기인 낡고 때 묻은 목도리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물투성이인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목도리로 감싸 자신의 앙상한 가슴팍 품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는 내팽개쳐진 채 할아버지는 품 안에서 꺼져가는 작은 심장 박동을 지키기 위해 눈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전기장판을 끝까지 올리고 식은 밥물로 강아지를 정성껏 살려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누렁이다. 넌 나보다 먼저 떠나지 말거라. 할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약속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되었고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뒤인 2025년, 할아버지의 정신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거룩한 우정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핏덩이. 누렁이는 어느덧 입 주변이 하얗게 새고 한쪽 눈이 뿌옇게 변한 노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보다 더 잔인한 건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찾아온 망각이라는 이름의 악마였습니다. 알츠하이머. 할아버지의 세계에서 15년 동안 누렁이와 함께 폐지를 줍고 밥을 나눠 먹던 그 따뜻한 기억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타버린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작이 심해지던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배가 고픈 누렁이가 예전처럼 할아버지의 발치를 살랑살랑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몰렸고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마 새끼, 너 또 나 잡아먹으러 왔지? 내 놈이 어젯밤에도 내 목을 졸랐잖아. 저리 안 가. 당장 내 집에서 안 나가.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낡은 빗자루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빗자루를 휘둘렀지만 85세 노인의 마른 팔에는 짐승을 아프게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렁이는 짖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다칠까 봐 걱정되는 듯 슬픈 눈으로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발작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나면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정신이 돌아오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정신을 차린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몽둥이와 그 앞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렁이를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또 그랬냐? 이 죽일 놈의 영감탱이가 우린 누렁이를 또 때렸어? 아이고, 이놈아, 미안하다. 미안해. 할아버지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굶을지언정 아껴두었던 고기 통조림을 따서 누렁이의 밥그릇에 수북이 쌓아주었습니다. 자, 먹어라.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너를 때려도 너는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너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다, 누렁아. 누렁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할아버지의 눈물을 핥아 주었습니다. 이 짧은 평화가 15년 전 쓰레기장에서 맺은 조약인 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던 큰아들이 도박 빚에 쫓겨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리워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남겨둔 낡은 집의 보증금이라도 가로채기 위해 돌아온
하이에나였죠. 아들은 집안에 진동하는 개 냄새와 구석에 웅크린 누렁이를 보자마자 역겹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 다 죽어가는 개새끼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놈 오늘 당장 처리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은 누렁이의 목줄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누렁이는 바닥에 발톱이 다 빠지도록 버텼습니다. 15년 전 할아버지가 목도리로 감싸 안아 살려냈던 그 생명을 아들은 썩은 짐짝처럼 취급하며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낑, 낑. 제발 나를 할아버지 곁에서 떼어놓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비명이 빗줄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치매 증상이 도진 할아버지는 창밖을 향해 저 괴물을 치워줘서 시원하다 하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를 트럭에 실어 보낸 큰아들 강수는 마당에 침을 뱉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며 숨겨둔 통장과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한 말은 건강은 좀 어떠시냐가 아니라 보증금 뺀 돈 어디다 숨겼냐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떠난 빈자리, 할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누렁아 어딨냐? 밥 줘야 하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이후 아버지가 대답이 없자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침내 장롱 깊숙이 숨겨진 낡은 쌈짓돈과 인감도장을 찾아낸 그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면 사채빚이 일단 끄고도 남겠네! 그는 아버지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그날 밤으로 집을 내놓고 아버지를 낯선 요양시설에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 동안 할아버지를 지켰던 충직한 개를 치워버린 이유도 아버지를 물건처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누렁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날 밤, 강수의 카르마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챈 돈을 들고 도심으로 향하던 강수의 차 뒤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은 강수에게 거액의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었습니다. 이놈 봐라. 돈 생기자마자 튈 생각이었어? 빗길 위에서 벌어진 추격전이 시작됐고 강수의 차는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었습니다. 차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고 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 안에 갇혔습니다. 가방 안에 들어있던 아버지의 쌈짓돈은 비바람에 날려 빗물 섞인 하수구로 맥없이 사라졌죠. 사채업자들은 차 안에 갇힌 강수를 구해주기는커녕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자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목숨값은 나중에 몸으로 때워라. 그들은 강수의 비명을 뒤로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누렁이를 버렸던 그 길 위에서 이제 자신이 버려지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각 누렁이는 도살장과 다름없는 유기견, 보호소의 차가운 철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옆 칸의 개들이 울부짖어도 누렁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오직 철장 밖 입구만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하면서도 주인이 준 낡은 양말 조각 하나에 코를 묻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나 없으면 우리 할아버지 누가 지키나. 늙은 개의 머릿속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노인과 주인을 지키려다 사지로 몰린 개. 그리고 탐욕의 끝에서 파멸을 맞이한 인간들. 카르마의 법칙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누렁이는 죽기 전 할아버지를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때론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아들 강수가 전복된 차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실려간 응급실. 그곳에서 강수는 자신의 사체 빚을 관리하던 잔혹한 사채업자 박 씨를 대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박 씨는 바로 15년 전 할아버지네 뒷집에 살며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갓 태어난 누렁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장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박 씨는 강수에게 밀린 이자를 내놓으라며 병실에서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박 씨가 운영하던 사채 사무소는 사실 대규모 불법 도박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날 밤 검찰의 급습을 받게 됩니다. 15년 전 생명을 쓰레기 취급했던 박 씨는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게 됩니다. 자신이 버렸던 어린 생명의 무게가 15년 뒤 거대한 철창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온 것입니다. 강수 또한 아버지의 보증금을 가로채려던 서류가 위조임이 드러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처절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같은 시각 아들에 의해 강제로 폐쇄병동에 갇혔던 할아버지는 극심한 발작 끝에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뇌의 안개가 걷히고 15년 전 누렁이를 처음 만났던 날의 눈발과 누렁이의 따뜻한 혀 촉감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렁이를 괴물이라 부르며 매질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누렁아, 내가 죽일 놈이다. 우리 아들 같은 누렁이를 내가 어디로 보낸 거냐? 85세의 노인에게 초인적인 힘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문을 넘는 대신 치매 환자 특유의 집착과 간절함으로 요양원 대식 차량이 드나드는 뒷문 쓰레기장 옆을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맨발의 얇은 환자복 한 장. 쏟아지는 겨울비는 노인의 앙상한 어깨를 칼날처럼 때려 눕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찰나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할아버지는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으로 찔러가며 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우리 누렁이 좀 찾아줘. 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경적 소리와 미친 노인네가 어디 돌아다녀? 라는 욕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무릉덩이에 고인 오물을 뒤집어 쓰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트럭이 향했던 시외곽 도살장 근처 보호소를 향했습니다. 정신이 다시 흐릿해질 때마다 할아버지는 15년 전 누렁이를 품었던 그 낡은 목도리를 입에 물고 버텼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환자복이 몸을 옥죄었지만 할아버지는 길가에 버려진 폐지를 주워 신발 대신 발을 감싸며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질주가 아니라 죽어도 누렁이 곁에서 죽겠다는 노인의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그 시각 유기견 보호소의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이미 공격성이 강하고 치료 불가능한 노견으로 분류되어 안락사 명단 최상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상처와 15년의 세월은 누렁이를 지치게 했습니다. 15살 노견의 심장은 이제 1분 뒤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가느다랗게 뛰고 있었죠. 관리인이 독극물이 든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을 때 누렁이는 마지막 순간을 예감한 듯 슬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렁이의 코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빗물 냄새 사이로 스며드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주인의 채취였습니다. 주사 바늘이 누렁이의 가느다란 혈관을 파고들려던 찰나 보호소 유리문 너머로 짐승의 포효 같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노인이 바닥을 기어 보호소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막아서는 직원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머리를 땅에 짓지으며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죽일 놈이요. 제발 우리 누렁이 좀 살려주시오. 죽여도 나를 죽이고 우리 누렁이는 살려주시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멈춰선 주삿바늘. 할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15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품었던 그 작은 온기를 다시 느낀 순간 할아버지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두 존재 모두 너무나 지쳐 있었고 밖에서는 이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악인들의 카르마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오프닝에서 누렁이가 주인의 목을 물려 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장면의 진짜 진실. 그것은 인간의 잔혹함을 비웃는 개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85세의 쇠약한 노인이 빗길을 뚫고 그 먼 거리를 맨발로 기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누렁이 하나만을 자식처럼 의지해온 노인을 가엾게 여긴 하늘이 두 존재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잠시 빌려준 기적 같은 등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찢어진 발바닥에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누렁이의 숨소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워 만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질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호소 바닥에서 누렁이를 안고 오열하던 그 시각, 인과응보의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15년 전, 갓 태어난 누렁이를 비닐봉지에 담아버렸던 사채업자 박 씨에게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는 불법 도박과 폭행 혐의로 쫓기던 중 빗길 사고를 당했고 공교롭게도 차가 뒤집힌 곳은 15년 전 그가 누렁이를 내던졌던 바로 그 쓰레기 집화장 앞이었습니다. 타인의 눈물을 먹고 산 아기는 자신이 생명을 쓰레기 취급했던 그 오물 더미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을 노리고 누렁이를 사지로 몰았던 큰아들 강수 역시 하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강제로 유기하기 위해 위조했던 서류들이 들통나며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내가 뭘 잘못했냐? 하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렁이를 쳐넣었던 그 차가운 철창보다 더 좁고 어두운 감옥이 그의 남은 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아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돌려 아들이 누렁이가 아버지를 물어뜯을 뻔했다며 분노했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실 그날 밤의 일은 아들의 목격담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의 발작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자신의 혀를 깨물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누렁이는 주인을 살리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혀를 깨물어 질식사하지 않도록 자신의 앞발을 할아버지의 입속에 깊숙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무의식 중에 누렁이의 발을 으스러지게 깨물었고 그 과정에서 흐른 누렁이의 피가 할아버지의 목덜미와 얼굴에 튀었습니다. 또한 숨이 넘어가는 할아버지를 깨우려 옷자락을 물고 거칠게 흔들었던 것인데 뒤늦게 들이닥친 아들은 그 피비린내 나는 광경만 보고 누렁이를 살인견으로 오해해 짓밟았던 것이었습니다. 늙은 개는 무자비한 매질 속에서도 끝까지 입에서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주인이 잘못될까봐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물이라 부르며 때렸는데 너는 나를 살리려고 피를 흘렸구나.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기력이 단 듯 할아버지의 젖은 눈가를 아주 천천히 한번 핥아 주었습니다. 그 혀의 감촉은 15년 전 코끝을 적시던 그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듯한 평온한 꼬리짓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행히 누렁이는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며 모은 돈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찾았지만 15살이라는 노쇠한 나이는 거스를 수 없는 순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누렁이 고생 많았다. 이제 무서워하지 마. 갈 때는 이 하랩이랑 같이 가자. 15년 전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두 존재의 위대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손과 발을 맞잡은 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지막 소천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카르마의 심판이 지나간 뒤 병원 응급실 한쪽 구석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빌려준 마지막 힘으로 누렁이를 지켜낸 강씨 할아버지, 그리고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노견 누렁이. 두 존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과 발을 맞잡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배려로 허락된 마지막 동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고 해진 목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쓰레기 더미에서 얼어 죽어가던 핏덩이 누렁이를 감싸 안았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목도리를 누렁이의 몸에 덮어주고 남은 한 자락을 자신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누렁아, 기억나니? 그날도 참 추웠는데 내가 내 발등을 핥아준 덕분에 이 못난 영감탱이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단다. 고맙다, 내 새끼기. 누렁이는 힘겹게 눈을 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희뿌옇게 변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누렁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제 자신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누렁이는 마지막 남은 온기를 모아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을 짧게 핥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의 세월에 대한 감사였고 자신을 때렸던 주인의 손길마저 사랑으로 덮어버린 거룩한 용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던 오전 10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누렁이의 가느다란 심장 박동도 느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품에 꼭 안으며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자, 누렁아. 저기 우리 마누라가 마중 나왔네. 기적처럼 두 존재의 심장 그래프는 같은 곡선을 그리며 하나의 수평선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세상을 떠난 노인과 개.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큰아들 강수는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철창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낼 것이며 죽어서도 아버지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15년 전 누렁이를 버렸던 사채업자 박 씨 또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하늘의 엄중한 심판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누렁이는 15년 전 처음 산책했던 그 숲속 공원, 햇살이 잘 드는 나무 아래 나란히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존재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두 생명 서로의 심장이 되어 이곳에 잠들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은 그곳에 꽃을 놓으며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로 천천히 올라가며 구름 사이로 눈부신 빛이 쏟아집니다. 그 빛의 끝에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다리로 힘차게 뛰어가는 젊은 누렁이와 허리가 꼿꼿해진 강씨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각도, 매질도, 배신도 없는 그곳에서 두 영혼은 영원한 산책을 시작합니다. 개는 자신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 일부만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 짧은 시간은 평생의 전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아버지와 누렁이의 15년 여정을 지켜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은 오늘 당신 곁의 소중한 존재에게 어떤 기억을 선물하셨나요? 혹시 나중에라는 핑계로 가장 따뜻한 진심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서 당신만을 바라보는 그 소중한 존재의 이름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혹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시린 이야기와 따뜻한 고백을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